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4일 연속 상승세로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심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모습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빠지겠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파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쟁 관련해서 시장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지금은 심플하고 담백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어렵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매매만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왜 뭐 때문에 예상을 했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적으로 체력이 가장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심리가 못 따라가면서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날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복잡하고 막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뭔가에 대해서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조선 해운, 그 다음에 비철, 수산물, 그 다음에 주류 인상, 곡물, 유가, 가스 등등 이 인플레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네, 먹고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먹고 나오고, 트레이딩 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전기차, 로봇, 메타버스, 게임, 그 외의 기술주나 성장주들,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 이런 것들을 노리는 매매는 스윙으로 정말로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막 종목에 대해서 남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LNF 이런 것도 20만원 이하로 1월 6일부터 시장 빠지면 더 사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세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올라오잖아요.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빠졌을 때 손절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 살 수 있는 것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을 분명히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27만 5천원 싸요. 시장이 빠지면 더 사도 돼요,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못 믿어요. 시장이 빠지면은 단순하게 저거 손절해야 되나,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 틀을 여러분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손절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절 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모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맞잖아요. 내가 손절을 못해, 손절이 싫어, 그럼 손절을 피할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이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든 길은 길도 아니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2월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한 종목만 추천을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종목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2월 8일날 DI 동일 24만 4천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세요. 시장 빠졌는데 어떡하죠? 더 사면 되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사세요. 겁먹지 말고 제발 사세요. 뭐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단 사세요. 시장 빠지면 더 사세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고 뭐 거시기 하고 뭐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집을 통해서 지금은 15%의 수익 인증, 그 다음에 DI 동일 또 11%의 수익 인증. 자, 이거는 PNT고, 자 지금 보면은
DI 동일 13%의 수익 인증, LNF 11%, 하이브 10%다 수익적인 부분이 10% 이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더 돌아오면은 더 크게 가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지면은 항상 어떡하지? 손절, 또 손절, 또 손절.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모아 가시고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슈퍼리치님 덕분에 빨강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할 때 조금씩 물려있던 것들이 있는데 덕분에 급하게 안 팔고 기다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이렇게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TCC 스틸이 아니라 PNT를 매집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PNT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기다리는 동안 불안에 떨었던 저에게 타임머신 타고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네요. 크크크. 오늘 단타 너무 좋았습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시장이 빠질 때 누구나가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뭐 VIP 방에 계신 분도 힘들고 뭐 모든 사람들,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힘든데, 그 힘든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거를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또 샀는데 그게 또 빠진다, 이거는 뭐 슬픔이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모아 가시고,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들이 솔직히 많이 보이기는 해요. 많이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또 현금을 만들어 놨고, 어제 많은 종목에 대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일단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또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바라보는 게 힘들고 분석하는 게 힘들고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자신 있게 더 살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랑 1개월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 종목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시장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우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도와줘야 돼요. 내 사정이 지금 어렵고 뭔가가 어렵다? 그럼 옆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써주세요. 여기 보면은 슈퍼리치님 주식 3개월차 주린이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1, 2월 한때 마이너스 200만원까지 손실이 나면서 정말 암울했었는데 리딩 받으며 저점 분할 매수하면서 버텨서 이만큼까지 왔네요. 나중에 누가 웃는지 한번 보자고 하셨던 말씀이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VIP방에 계신 분들, 이 종목 빠지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죠? 저는 그때마다 더 사세요. 돈 있으면 있는 만큼 더 사세요. 풀베팅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사서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돌아서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과연 웃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정말로 세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실감이 나신다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뜯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아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모르는데 내가 몇 번 수익이 났다? 이거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래 못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이 소득 없이 종료가 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2차 회담에서 뭐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내용을 제외를 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합의에는 재차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자꾸 VIP방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제 VIP방에다가 이런 글을 좀 써드렸어요. 에너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써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전쟁의 시발점이 뭐고 문제가 뭐고 앞으로의 러시아가 원하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정말로 다 이렇게까지 써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 공부 형식으로 됐던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는 분명히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회담에서도 합의는 뭐 실패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제 타격이 우려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을 딱 보더라도
음식료, 유틸리티,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일부 업종을 제외를 하고는 뭐 미국장이 굉장히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는 정점을 찍고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 영향은 단기적일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긴축 정책의 강도를 결정할 미국 경제 지표예요. 그래서 다음 주 10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는 상황이라서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원자재 인플레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순환매도 계속 지속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지금은 분류가 돼요. 뭐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석유, 가스, 그 다음에 비료, 농업, 수산업, 그 다음에 비철,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등 많죠. 그리고 방산, 뭐 테마주가 있을 거고, 빅텍이라든지 뭐 한일단주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실질 수혜주 쪽인 방산 수출 관련주, 이것도 우리가 한 뭉탱이로 같이 볼 수 있다. 크게 보면은 이 정도가 될 건데, 당장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지금 뭐 첼시 구단주가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단주가 러시아인이잖아요. 그래서 푸틴의 측근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첼시 구단주까지 했고, 뭐 옛날에 뭐 첼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돈으로 선수를 많이 사서 막 우승도 하고 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가 푸틴의 측근들까지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매각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연준의 이제 긴축 의지는 여전하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은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은 시장은 조금 더 빠지고 이제는 횡보를 하면서 눌러주는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이 심플하고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트레이딩 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트레이딩하고,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련 없이 빨리빨리 먹어요. 웬만하면은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뭐냐, 내가 샀어, 좋아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전쟁, 뭐 합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전쟁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내일 합의가 될지, 모레 합의가 될지, 뭐 다음 주에 합의가 될지, 뭐 한 달 뒤에 합의가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푸틴한테 가서 너 빨리 합의해라고 한다고 해도 뭐 합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관련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빨리 많이 먹고, 그리고 돌릴 만큼 굉장히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좀 보시면서 돌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항상 시장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시장이 올라가는데. 근데 기분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빠질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나도 안 해요. 마치 가게를 차려서 가게가 잘 될 거는 뭐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됐을 때의 대비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막 나는 망했다,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다, 이렇게 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망할 걸 망했는데도 더 크게 망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그 빠지는 거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살아남고자 하면은 그때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시장이 내렸을 때는 정말로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이 잡주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돈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남의 돈 빼앗는 그런 건데, 내가 시장을 모르는데 남의 돈을 과연 뺏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싸게 사서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뭐야 시장 왜 자꾸 저렇게 읽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빨리빨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실지언정, 이 시장에 대해서 못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걸러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여러분들 봤죠? 이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죠? 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입하셔야죠. 100만원 뭐 제가 항상 추천을 해주는 것들은 다 잘 가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뭐 걸르는 것도 여러분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지, 그런 것들도 저는 뭐 쟤는 사기꾼은 좀 그렇고 쟤는 거짓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실 몫이고, 일단은 지금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항상 대형주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싸게 살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단타 종목은 뭐 빨리빨리 먹고 나오기 때문에 단타 종목은 제외를 하고, 근데 항상 보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사야 될 위치는 항상 RSI 30 이하예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나면은 항상 RSI 32 구간에서 정말로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수익권으로 올라와야지 맞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구간부터 분할적으로 매집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바닥 쪽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끌고 가기 편하고, 바닥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할 매수는 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VIP방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상용이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저게 생명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끝났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끝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는 실적을 보여주거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빅테크 규제가 좀 얼마나 우려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거나, 이제 금리 인상도 3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돼야지만 카카오가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도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걱정이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우리는 바닥권에서 잘 사신 분들은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